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입니다. 은퇴 이후 어르신들의 삶의 가장 무서운 적은 자녀라는 말이 있는데요. 연금을 잘 관리해 오신 분들에게는 더욱 현실적인 말입니다. 최근에 부모님 명의로 된 집에 자녀가 전세를 들어서 기초연금 및 다양한 혜택에서 제외되거나 탈락하시는 어르신들의 사연이 종종 들려오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과 관련되어서 신경 써야 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세히 확인하셔서 기초연금에서 제외되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은 소득평가액 더하기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여기서 재산은 다시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으로 나눌 수 있고 은행권의 대출금과 임대보증금 등은 공제됩니다. 만약 어르신들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전세로 내어놓았을 때 시가표준액의 50%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은 부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에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부채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채를 과하게 책정해서 기초연금을 부정으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만약 자녀들과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공제받았던 전세보증금만큼 재산이 상승했고 그로 인해 소득 인정액이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임대하시는 것보다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이 이득일 수 있으니 잘 계산하셔서 기초연금 혜택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만약 전세보증금을 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했을 경우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소득이 상승했기 때문에 다시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 점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관련되어 조심해야 할 두 번째는 바로 보험입니다. 만약 계약자가 부모님이고 수급자가 자녀일 경우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에서 탈락했거나 신청 예정이라면 계약자를 자녀 이름으로 변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녀나 친인척 간의 차용증을 통한 개인 간 거래는 부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부모님의 명의로 자녀가 사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모든 사업 소득은 부모님의 소득평가액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사업을 시작할 때 다양한 이유로 부모님의 명의로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럴 경우 기초연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님의 통장에 입금된 자녀의 돈은 모두 부모님의 금융재산에 포함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주는 정기적인 용돈이나 생활비는 기초연금 계산 시 소득평가액에 반영되지 않지만 비과세 저축 등을 위해 목돈을 부모님 계좌로 입금한다든지 주식 투자를 위해 부모님 통장을 이용한다면 자금의 출처와 성격과 상관없이 모두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여섯 번째는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를 했더라도 일정 기간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억울하실 텐데요. 증여세와 상관없이 201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자연소비분으로 단독가구 월 221만원, 부부가구 270만원씩 차감해서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 잔액만큼이 부모님의 재산에 계속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단독가구의 경우 11년 3개월 후, 부부가구의 경우 9년 3개월 후에 재산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을 위한 무리한 증여는 노후 재산도 잃고 기초연금도 못 받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일곱 번째는 자녀와 공동명의로 승용차를 소유했을 경우 모두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자녀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서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부모의 지분이 단 1%라도 있다면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신 부모님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자녀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자동차가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 가격 4천만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라면 부모님의 기초연금은 무조건 탈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보통 자녀를 위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인데요. 사랑과 애정으로 시작한 일이지만 서로 마음 상하는 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진행하신다면 더욱 행복한 노후 생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기초연금에 있어서 불리한 자녀와의 재정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기초연금 수급에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고 혹시나 기초연금 탈락 사유에 대한 의문이 있으셨다면 해소되었길 바랍니다. 놓친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